네, 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알아봅니다. 이 코너 오늘 주제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인데요. 열어봐 주세요. 네. 저희의 컨셉입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하시고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코너는 네, 고려아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은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처음 말씀 네네.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아주 시끄럽잖아요. 네. 이거 막 밤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그러는데 오늘이 제2의 분수령이다. 뭐 이런 네. 말들도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최근의 진행 과정, 그러니까 공개 매수 첫 공개 매수 때부터 네. 어제까지 상황을 좀 짧게 좀 추려주세요. 네, 뭐 핵심은 그거죠. MBK 파트너스가 말 그대로 이제는 공개 매수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제 네.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왔고, 그게 이제 영풍과 손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사실 이제 MBK 입장에서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야,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굴지에 그다음에 국가 산업이 기반이 되는 네. 고려아연을 인수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발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 이제는 올해였죠. 이제 네. 고려아연과 영풍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풍 입장에서는 좀 시세가 좀 안 좋으니까 좀 배당 좀 해달라. 배당을 좀 늘려달라.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고려아연 쪽에서는 사실상 배당을 늘릴 여력 없다. 뭐 표면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신기술,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 왜냐하면 배당 늘리면 사실상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자본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표면적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전부터 안 좋았죠. 뭐 시장에서는 이미 뭐 영풍과 고려아연은 그렇죠. 뭐 흉상도 없앴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사이가 안 좋다라고 했고, 그런 이유가 세대 차이가 좀 나죠. 이게 3세랑 2세였던가요? 그렇죠. 3사 2세다 보니까 의견 충돌도 많았고, 이 결국에는 주총에서 또 얼굴을 붉힐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야 뭔가 영풍이 행동이 네. 취할 거다. 이제 그 행동이 바로 MBK랑 이제는 손을 잡는 거였죠. 근데 조금 이 시기가 전 신기한 게 네. 보통은 경영권 싸움 그러면 가족끼리 하잖아요. 네네. 형제끼리라든지 뭐 네. 부모와 자식인데 성이 달라요. 일단 최씨 장씨인데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네네. 잠깐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고려아연과 영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아시겠지만 최 씨와 힘을 합쳐서 한 40몇 년도에 사실 영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네. 그 사실 이제 영풍이라는 기업을 세우다가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한마디로 비철금속에 대한 재련 부분에서 74년도에 그래서 고려아연을 함께 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영풍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고려아연은 이제 최 씨 집안이 이제 갖게 되는 거고 경영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사실상의 경영권은 최 씨가 하고 있었던 예, 거네요. 고려아연은. 그래서 영풍은 이제 장씨 집안이 장씨고, 갖게 네. 되고, 경영권이 달랐는데 이제 주식 해설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영풍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 주가 흐름도 그렇고 상황도 안 좋고. 그렇죠. 그쵸? 상황도 안 네.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층에서 본다 그러면 고려아연을 이끌었던 사실 최 씨 집안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호적인 좀 분위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시장에서 사실상 좀 눈에 네. 띄게 이제 드러났던 거고, 그러니까 주가 추이가 고려아연 주가 추이가 굉장히 재밌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공개 매수 하겠다라고 했을 때가 네. 13일이었는데 이때 19%나 오릅니다. 고려아연이. 그러니까 공개 매수 당일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영역이고,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5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하기 전 주가가 55만 원이었다가 네. 공개 매수 하겠다고 딱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6만 6천 원, 그쵸. 66만 원이 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제 크게 뛰기 그때부터 이제는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휴일이 있던 사이에 네. 변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네. 제2의 분수령이 됐는데 오늘 사실은 MBK와 영풍 연합이 공개 매수 마감이 되는 날이고 네. 이와 동시에 오히려 고려아연에 우리도 공개 매수 하겠다고 시작이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장이 열리면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오르죠. 예. 무조건 오른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물론 뭐 변수는 오늘 이제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죠. 네, 사실 좀 이따 그건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 MBK의 전략이 있습니다. MBK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그 기존의 공개 매수가를 이제 66만 원 책정했다가 뭐 아시겠지만 75만 원으로 이제 높인 상태고요. 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공개 매수에 목숨 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MBK가 확실히 이제
사모펀드지만은 물량 투입해서 확실히 이제 본인의 명예도 달려 있고 여기서 만약에 지면은 앞으로의 사업 인수나 적대적 M&A에서 권위를 좀 잃어버립니다. 밀리면 안 돼요. MBK도 이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75만 원으로 상향을 한 상태고 그래서 MBK 입장에서는 지분 한 7% 이상은 이제 공개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보면 한 15% 정도 이제는 최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를 이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금액은 한 2조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MBK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전략은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감일이거든요. MBK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공개 매수. 그래서 사실상 오늘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4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10일 전에는 사실 그 공개 매수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6일 날 그래서 이제는 75만 원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오늘이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거 좀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이 만약에 공개 매수에서 주가가 만약에 75만 원 이상을 오른다. 그러면 일단 실패한 거죠. MBK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75만 원을 공개 매수했는데 그 이상으로 주가가 높은데 누가 팔아요? 안 팔죠. 그렇죠. 지금 영풍 입장에서는 83만 원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확실하게 경영권이 고려한 쪽에서는 83만 원 제시했는데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주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만약에 75만 원 이상 오른다? 그럼 고려한 쪽에서 승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죠. 말씀하세요. 만약에 75만 원 이하로 간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일단 나와요. 오늘 보통은 이제 10일에 아마 그 MBK 쪽에서 공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다 안 됐다 공시할 텐데 근데 그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장 끝나면은 분명히 이제 분위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만약에 MBK 입장에서는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경영권은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은 이제 MBK 쪽으로 사실상 영풍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최 회장이 또 한 번 더 승부수를 낸 게 최소 매수 수량이 원래 있었잖아요. 5.87%로. 근데 그걸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83만 원까지 올랐는데 좀 나름대로 시장이 미지근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렇다면 조금 더 승부수가 갈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라는 게 그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어서 이제는 고려한 쪽에서는 5.87%를 만약에 그 정도의 지분을 우리가 만약에 갖고 오지 못한다 그러면 공개 매수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관 투자자예요. 기관 투자자인데 야 75만 원을 일단 이쪽에서 산대요. 이쪽에서 산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83만 원에 산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83만 원 쪽에서 사신다는 쪽에서 5.87%가 안 되면 지분 확보가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취소되는 거거든요. 고민되겠죠. 셈법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민되죠. 왜냐하면 괜히 83만에 배팅했다가 만약에 지분 이쪽에서 실패하면은 이거 주가 완전 다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본다면 75만 원에 그냥 파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제는 83만 원에 파는 게 나을까? 이거에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아는 거예요. 고려한 쪽에서. 그래서 이제는 최소 수량 그 조건을 없앤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한번 배팅해 볼 만한 거죠. 얘네가 만약에 취소할 일은 없으니까 무조건 공개 매수가에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렇게 되면 83만 원에 무조건 고려한 쪽에서는 사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려아연 쪽도 승부수를 던졌다. 최소 수량 그 조건을 없앴다라는 게 저는 고려한 쪽에서도 굉장히 좀 승부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이 진짜 분수령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보니까 국가 핵심 기술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아연이 심사를 맡겨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심사일인데 거의 당일에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이거 신의 한 수라고 봤거든요. 어떤 고려한 의미로요? 쪽에서.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MBK가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의 목적은 기업을 인수해서 열심히 이제 키웁니다. 그 안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제는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내부 반란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일단 회사를 가치 있게 키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되면 매각을 하겠죠. 당연히 팝니다. 자기 지분 팝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MBK 입장에서는 그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 고려아연을 만약에 나중에 사줄 만한 기업이 누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지분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계 자본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그 큰 기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계 1위잖아요. 그러면은 외국계 자본이 분명히 나중에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고려아연이 이제는 딱 여기 뭐를 거냐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 기술 판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만약에 신청 국가산업기술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는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이거를 매각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국가에선 사실 근데 허가할 이유가 없죠. 없죠. 외국계 자본의 그렇죠. 예, 비철금속 1위 기업이고 2차 전지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요. 이런 핵심 기술을 네. 갖고 있는 회사를 외국자회에 판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적 이슈라도 얼마나 비판받겠어요. 근데 이거를 MBK가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못했을 것 같으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MBK가 그걸 몰랐겠냐. 그렇죠. 사모펀드가 이런 계획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산업기술로 지정한다라는 거는 예측을 하고 있어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신청서인데 분명히 알고 있어도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핵심 기술로 됐다. 그러면 MBK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업에 약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저는 땀만 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딴 마음이요? 아니 이걸 내가 인수해봤자 그러면 나중에 외국자에 못 파니까 소용이 없어. 돈을 못 벌잖아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제는 오늘 전문위회가 열리는데 산업부 전문위회가 열리는데 오늘 오후에 이게 만약에 승인이 돼서 국가보호로 지정이 돼요 기술이 그러면 MBK가 그거 보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딴마음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딴마음이랑 결국에는 영품과 약간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사봤자 이득이 없어요. MBK 입장에서 뭐 정부에서 팔 리가 없거든 외국 자본에.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MBK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팝니까 이거를? 예, 괜히 이거 승자의 저주만 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은근슬쩍 아마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리면 전문위원회가 굉장히 그렇기는 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도 요거 보고 있을 거고 투자자라고 보면요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공개 매수가 되면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대량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공개 매수의 진짜 승패가 갈려요. 그래서 MBK 입장에서는 계속 기관 투자자들 만나면서 설득 작업에 들어갔던 거고 과연 오늘 이제 이런 어떤 주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9시가 되면 10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켜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돈도 빌렸고 어쨌든 2개월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후유증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공개 매수라는 게 원래 또 바짝 올랐다가 끝나면 또 내려가기 마련이긴 하잖아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어느 쪽이든 승자도 피할 수 없는 후유증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고려한 지금 호가 보니까 거의 뛰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얼마나 뛰고 있어요? 제가 보시는 74만 원까지 뭐 이건 호가입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호가 이상으로 갈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아마 투자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75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물론 이제 장 열려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승자의 저주 말씀하셨는데 공개 매수는 항상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승자의 저주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측 모두 다 똑같아요. MBK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고려한 쪽이나 사실상 지금 절반 이상은 사실상 빚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사실상 이제 빚을 갖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공개 매수 끝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항상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쵸. 공개 매수 끝난 다음에는 주가는 폭락해요.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는 떨어져요. 그러면은 사실상 빚을 얻어서 왔던 이런 어떤 투자들이 그만큼 이제 손해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승자의 저주는 항상 있어 왔고 이제 항상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개 매수 이슈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하 보고 양쪽 다 출혈은 심하다. 고려한 쪽에서 입장에서도 최 회장 입장에서도요 상당한 물량을 아마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저는 양측 다 굉장히 출혈이 심하지만은 결국에는 고려아이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방에 걸리는 것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두 번째 코너도 있거든요. 제목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게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붙일게요. 예, 뱀인가 이제 쿠팡 이츠의 이게 배달업계 1, 2위인데 사실 이런저런 뉴스가 많은데 대체 왜 싸우는 건지. 그러니까 이중가격제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들었죠. 이중가격제는 말 그대로 내가 매장에 갈 때랑 배달시킬 때랑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게 뭐냐, 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유, 그 이중가격제 이유를 사실상 이제는 배민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화살표를 돌렸고 소상공인 분들이 아시겠지만 배민 1플러스에 대한 수수료 높였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상 이제는 이 이중가격제의 원인은 배민에 있다. 했는데 배민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이거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사실상 또 쿠팡이츠 쪽에 또 같은 책임이 있다.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지금 배민과 쿠팡이츠의 또 자존심 싸움, 또 1, 2위 업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더 심한 거는 이게 또 국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이슈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지금 들어갔고 서로 내 탓이다 이렇게 네 잘못이잖아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이게 사실 있습니다. 기업과의 싸움이면 그들이 싸우면 되는데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도 생각해 보면 계산을 두들겨 보면은 무료 배달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결국 싸게 먹거나 무료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이중 가격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각보다 가격 차이도 많더라고요. 1,300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소비자와 상생 은 잊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실 소비자는 뒷전이죠. 이중 가격제라는 건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을 더 주고 이제는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없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거의 지금 이중 가격제가 자리를 막 이제 시작했지만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배달 앱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나오고 있죠. 쿠팡이츠가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A사는 당연히 뭐 거기서 A사로 돼 있지만 색깔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배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무료 배달 같은 게 고객 배달비 당사가 부담한다. 이 팩트 맞습니다. 그다음에 A사 배민의 뭐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게 배달 대상은 사실상 맞습니다. 뭐 업주가 부담한 거 맞는데 가게 배달만 있는 게 아니라 배민일 플러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체 배송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쿠팡이츠랑 같은 건데 쿠팡이츠에서 나온 보도자료다 보니까 그거 약간 그래서 가게 배달 대상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실상 그 자체 배송 같은 경우는 둘 다 배달비 당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게 맞고요. 어쨌든 간에 뭐 가게 배달은 일단은 맞으니까 일단 가게 배달은 이제 소상공인이 내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배민 주장도 저희가 배민 주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죠. 배민 업주 부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2,900원 배달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무료 배달 비용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플랫폼 부담 똑같아요. 그 수수료도 똑같고 근데 이제는 여기서 또 배민도 배민 주장이잖아요. 또 빠진 게 하나가 있죠. 포장 수수료인데 포장 수수료. 포장 수수료 안 났잖아요. 안 났. 사실 우리 종목이 없죠. 아예 없죠. 없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각자 유리한 것만 보도자료 내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의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장 수수료는 사실상 쿠팡이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는 배민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각자 주장이 있는데 또 특별하게 또 표시해 놓은 게 또 멤버십이잖아요. 배달의 민족은 1,900원인데 A사는 A사는 쿠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무료 배달이라고 100%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나서서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율이 잘 안 돼요. 5회까지 했는데도 되는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좀 간단하게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사실상 배민, 그러니까 쿠팡, 그러니까 그 배달 앱들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가 좀 전 이루어진다고 봐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배당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각각의 모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닌 건 다 아실 겁니다. 아직도 배민이 우리나라 회사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꽤 있으실 거예요. 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독일계 회사죠.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상 독일 기업이고 그러면 배민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실제 지금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했는데 그 금액이 거의 한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드는 게 4,127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배당으로 해서 사실상 배당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독일계 기업으로 이제 다 돈이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배달 앱에 대한 이윤 부분, 그다음에 이 이윤을 사회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배달 앱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아마 그 얘기가 아마 국감에서 나올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 소비자를 위한 배달 앱인 만큼 좀 그런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인데 짧아가지고 권평론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